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0월 18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무렵까지 아주 장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공방이 가장 줄을 이뤘습니다. 자, 오늘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동안 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를 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작물을 나눠 가진 자가 범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쏙 빼놓은 채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런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은 100% 공공개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과거 국민의힘 새누리당 시절부터 그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조건 하에서 자신은 최대한 고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이런 설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5,500억이 넘는 공익 환수를 이루어냈다라는 아주 자기 홍보성 이런 발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좀 더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자료 제출을 누락한 부분도 있고 또 증인 채택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뭔가 효과적인 한방이 있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는 모든 것을 유동규에게 떠넘기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유동규 선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딱 선을 그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모르겠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몇 가지 원칙만 정해주고 모든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통째로 맡겼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 어떻게 지분을 나눴는지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는지 나는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몰랐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유동규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도 사적인 친분은 인정했지만 유동규가 여러 공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개입했느냐, 이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굉장히 회피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동규가 2010년 처음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임명이 되죠. 당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앉힌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해 갔습니다. 자,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과 그 공방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8천억을 가져간 이 대장동 게이트. 자, 이 운명의 날이 2015년 5월 29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가 개최된 날입니다. 이 5월 29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대장동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본 틀, 누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 또 보통주와 우선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날 이사회에서 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사회 속기록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부터 이 법률 그 자문, 그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이사회 당일까지 보고서가 도착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법률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결정된 이런 내용들이 이 회의 속기록에서 다 드러났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는데 일부 이사들이 막 이의 제기를 합니다.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의 항의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유동규가 아주 밀어붙여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이날 이사회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뭐 어떤 보고 내용인지 좀 특정해 달라라고 아주 말을 피해 가는데, 자, 박수영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대장동과 관련한 보고를 한 10번이 갔다라는 것이죠. 성남시장에게. 즉 이재명 시장에게 10번의 보고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날 5월 29일자 이사회와 관련된 이 보고 내용은 전혀 지금 성남시가 제출을 안 했다. 이거 일부러 빼버린 것이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당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통째로 그 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결정한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아니 SNS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100만 원짜리 보도 블럭도 이 시장 결제 없이는 진행이 안 된다라고 자신이 얘기했는데, 이 1조 원이 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추가 답변을 통해서 자신은 몇 가지 원칙만 정해주고 그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라는 식의 답변이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의 답변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성남시 전체 예산이 아마 한 3조 원 내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챙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다 통째로 맡겨서 나는 세부 내용 체크도 안 했고 보고도 안 받았고 그 내용도 모른다? 이것은 이게 이해가 가나요? 참 납득이 안 되는데 뭐 계속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은 민간 이익을 극대화한 이런 구조인데 이재명 지사는 설계자는 나라고 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택지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조성한 그 택지를 다 시행사들에게 공급을 하죠. 그런데 15개 블럭 중에서 5개 블럭을 화천대유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의 계약을 통해서 받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화천대유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이렇게 토지가 공급된 것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용동 의원,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성남시장은 토지 공급 계획을 다 보고받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도시개발법 28조에 의하면 이 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다 보고하게 된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자, 화천대유는 2단계에 걸쳐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죠. 1단계는 택지 조성 단계에서 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4천억이 넘는 이 배당금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이 5개 블럭을 싸게 공급받아서 싸게 공급받은 토지로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 향후 더 들어올 수익까지 합하면 거의 7천억에 이른다. 그래서 합하면 1조 원이 넘는 지금 수익을 이 화천대유가 가져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이재명은 전혀 몰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형동 의원이 계속해 묻습니다. 아니, 사업 협약을 본 적이 없느냐?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식의 토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이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계속 사업 협약도 본 적이 없고 화천 대유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은 더 있는데요. 바로 유동규와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2010년 유동규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OX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영 의원이 아니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왜 이 말에 답변을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산하기관 간부 하나 뽑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이게 사건이 불거진 지 한참 됐으면 기억을 되살려 봐야죠.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영 의원 계속해서 이런 중차대한 인사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자, 이재명 지사 중차대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영 의원 그러면 평소 인사 개입을 자주 하십니까? 이재명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이영 의원 그런 인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시나 의견 전달한 적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 이재명 다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당시 임명권자가 성남시장인지 아니면 그 공사 사장인지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이 의원은 계속해서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캐 묻는데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했던 주주협약이라든가 이 이익 배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했는데 자, 민간의 개발 이익,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이재명 답변이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답형으로 묻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영 의원은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성남시 보고가 기본인데 이 대장동 기록물만 이 보고에서 누락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었더니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말은 이 화천대유 이 설계를 비롯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어떤 모든 것을 이 유동규가 이 지사님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또 못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질문 안에 너무 많은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답식으로 답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서도 좀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는데 고정 이익을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니 고정적인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플러스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것은 본질을 비껴간 좀 엉뚱한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반박 자료를 앞으로 계속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공언한 만큼의 어떤 한방은 없었던 국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재명 발언을 둘러싼 이 거짓말 논란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